이거 이렇게 찍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열쇠고리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렇게 찍는 게 쉬울까요? 결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냥 찍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의 성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럴 기회가 없으면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장담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장의 사진이 있어요. 두 장의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낫습니까?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끝까지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예, 오른쪽이 좀 깔끔하죠? 그죠? 자, 그것이 찍혀진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렇게 찍혀진 거고요. 이 사진이 이렇게 찍혀진 건데 조금 각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세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세트인가? 저희 직영점에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탁 테이블 위에다가 노란 종이 깔고 그 위에다가 노란색 카메라를 얹어놓고 턱하니 같은 위치에서 찍었습니다. 이거 찍은 위치나 이거 찍은 위치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사진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를 갖다가 태양빛을 이용을 해서 찍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하기 전까지는 야 그래도 제법 좀 찍는데 라고 하거나 어디 뭐 스튜디오에서 찍었어? 이럴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카메라 대신에 여러분들의 애장품을 갖다가 여기다 올려놨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별거 아니죠, 사진이라는 게. 그죠? 자, 그게 뭐 별겁니까? 여기 있네요. 저거는 하얀색 우드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우드락입니다. 우드락이 이제 검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는데,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하얀색을 하든 검은색을 하든. 이런 소재가 있고요. 화방에 가면은, 대략 뭐 한 2,000원 정도면은 살 겁니다. 그 다음에 화방에는 또 하나의, 사진에 꼭 필요한 종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잘랐나봐요. 네. 뭐 같죠? 뭐 유산지 내지는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트레이싱 페이퍼를 자세히 보면 지질이 보입니다. 거칠거칠하게. 그런데 이건 안 보여요. 파라핀을 먹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트레팔지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해요? 트레팔지. 예, 트레팔지라고 화방에서 말씀하시면 다 압니다. 많이 찾는 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이거 전지 하나 사십시오. 우리 왜 차례 지낼 때 쓰는 모조지 크기 있죠? 그 정도 하나 사세요. 뭐 값은 많이 안 비쌉니다. 대략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그 정도 갈까요? 자, 우드락을 이와 같이 구멍을 냅니다. 이 폭이 뭐 문제일까요? 예, 꺾이지 않을 정도만 해서 적당히 잘라냅니다. 그죠? 이거 우드락도 요만한 사이즈가 있는가 하면 큰 사이즈 반 자르면은 절반은 반사판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럴 용도로 돈을 아끼시려면은 검은색보다는 하얀색을 사세요. 네, 반사판으로 쓰게요. 바로 이것이 하얀색 우드락입니다. 이것이 마법을 부립니다. 그야말로 빛이 있을 때 이거 하나 들이게 되면 굉장히 빛이 소프트하고 당연히 이 사람하고 확산되니까 소프트 하겠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비밀은 뭐가 있냐면요, 광원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조명의 광원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게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부터 약간의 시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쓰겠습니다. 네. 하고 네, 잘 나왔으니까 아주 형편없는 돈이 됐죠? 그죠? 여러분들 그 외국 갔다 오시면은 의뢰 남는 돈 환전도 안 되고 그냥 기념삼아 쌓아둔 동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동전들을 이쁘게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렇게 찍으면은 욕먹겠죠? 그죠? 자, 바닥이 지금 밝은데 제가 노출을 그냥 제로로 주고 찍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혹시 존 시스템 같은 거 배우신 분들, 바닥이 밝으니까 밝은 색이면은 빛을 더 줘야 된다고 그랬죠? 빛을 다시 한번 주고 한번 해볼까요?
볼까요? 네. 이제 좀 밝기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500원짜리 동전은 형편없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맛을 한번 그려볼까요? 윈도우 여기 있구나. 자, 이 윈도우를 들이대는 순간에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그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체크해보고요.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이. 그죠? 예. 보면은 그야말로 500원짜리 동전의 음영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죠. 이제 여기다가 무엇을 갖다 놓든지 다 됩니다. 예. 뭐 인형도 좋고요. 자잘한 소품들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표면에 반사가 되던 표면에 전면적으로 빛이 이렇게 고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빛이 소프트에서가 아닙니다. 광원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서 오는 빛은 다이렉트로 점광원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면광원을 형성시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화면을 좀 더 보실까요? 네. 그러면 뭐 스튜디오 조명만 있어야 저런 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탁자에 있는 이런 스탠드를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찍은 거예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만족스러운 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진은 요 세트고 요 사진은 요 세트입니다. 자, 이 조명과 이 조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찍은 각도가 조금 틀려서 그렇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 썼냐 안 썼냐 차이예요. 그죠? 이거는 얘를 이렇게 저 혼자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 들려놓고 그 다음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디자인적인 감각이나 또는 남들이 어떻게 찍었을까를 갖다가 잘 찍은 거 또는 전문가들이 찍은 거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뒤에 배경도 어떻게 세팅을 해야 좋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죠. 네, 똑같은 종이에요. 이렇게 구멍 뚫린 종인데 이거 얼마 안 비쌉니다. 이게 아마 8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교보문고인가 거기 가니까 아주 종류별로 다양하거든요. 네, 그 끝부분을 이렇게 오므라뜨려서 뒤에다 스카치 테이프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방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로 평면적인 게 조명하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깊게 파여져 있는 것은 조명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 빛을 받아야 되는 각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물리 시간에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죠. 빛이 어떤 소재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표면으로부터 반사가 되겠죠.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걸 우리 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똑같은 각도의 반대 방향에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으면 바로 표면이 전체가 다 고르게 이와 같이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 각도가 조금 흐트러지면은 부분적으로 먹는 것도 있겠고 안 먹는 것도 있겠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진가들은 그런 음영의 차이가 약간씩 차이가 나게끔 또 찍죠. 전체 그냥 고르게 쫙 찍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도 그런 조명 없으면 이런 거 못 하잖아.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 라이트가 있거든요. 이거 자전거 라이트를 찍은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손으로 들고 있는 거. LED 라이트라고 뭐 한 3, 4만 원이면 삽니다. 그거 갖다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또 카메라로 들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윈도우인데 윈도우를 이렇게 세워놓고 혼자 다 들고 찍을 수 없으면 여기다가 깡통 하나 딱 세워놓으면 병 같은 거 세워놓으면 딱 서 있겠죠? 이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입사각과 반사각 같다 반사각 쪽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게 되면은 이와 같이 빛이 굉장히 넓게 디테일하게 들어옵니다. 조명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라스트예요. 빛이 서포트해도 컨트라스트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물에 적용시키면 인물 사진이 되는 거고 인물 조명이 되는 겁니다. 밝게만 비춰줄 수 있으면 우리 실생활에 사실 널려있는 게 빛인데 움직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각도에다가 이런 테이블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각을 조절할 수 없다면 각이 나오는 위치에다가. 근데 그 다음에 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각을 이용할 수 있죠. 너무나 손쉽게 잘 돼요. 아예 이렇게 면이 쫙 일렬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막 곡면이 이렇게 있는 주방 도구라든지 이런 악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봐야 눈에 보이는 그대로 찍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달라진 점이 뭡니까? 이와 같이 윈도우 하나로 메인 조명 하나 쐈죠. 그것이 주는 조명이 전부 이 전면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혼의 볼륨감이 전혀 없죠. 왜냐면 이게 곡면이기 때문에 이 곡면이 되면은 빛이 올 때 적선을 스치고 가니까, 단면을 스치고 가니까 면으로 비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의 저런 윈도우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다고 맨 우드락 잘라가지고 이거 만들다 보면 지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와 같은 잘라낸 우드락 조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혼 주변에다가 몇 개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이게 조명이 아니라 반사된 빛이 조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들이우니까 이와 같이 혼이 제 모습을 찾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튜디오에서 하는 이런 조명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빛의 원리만 잘 이해하면 그래도 초보지만 실생활에서 사진을 찍는데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다시 저 형광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또 한 가지 요령인데요. 똑같은 인형을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찍었는데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이 사진이고 이렇게 됐는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본적으로 배경이 달라졌죠. 그죠? 배경이 깊이가 생겼죠. 그러면 두 장의 사진 중에서 어떤 게 좋아요? 난 색감이 이게 좋으니까 이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 좋은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뒷배경이 좀 가지런하게 좀 어두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이 사진이 좋을 수 있어요. 이건 두 가지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조명 틀의 차이가 뭔가 볼까요? 자, 요 사진과 요 사진을 보면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형광등의 헤드 각도만 바꿨어요.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뒤로 안 가게끔, 뒤로 빛이 좀 차단이 되게끔 앞쪽으로 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벌브가 조금 더 보이죠, 얘보다. 그 외에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열악하게 찍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쪽 손 들고 이렇게 찍으려니까 너무나 열악하게 찍었어요. 네, 그죠? 참 이 빛이라는 게 오묘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정말 이런 원리만 조금 이해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소품 애장품들 훌륭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이는 길이죠. 네. 아까 그 조건에서요 조금 더 욕심을 내봤어요. 이거는 너무나 찍기 쉽잖아요. 평면이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른 카메라를 해놨어요. 이렇게 렌즈를 좀 올려봤네요. 올려서 똑같습니다. 아까 그거는 요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걸 찍은 거고요. 그 세트를. 여기가 지금 창에서, 대형 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윈도우, 요게 윈도우입니다. 구멍 뚫린 거죠. 트레이싱 페이퍼 있는 거. 이거 하나 이렇게 기울여 놓고 여기다가 반사판 하나를 갖다 댄 건데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요, 이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요, 이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에서 찍은 겁니다. 태양빛으로. 굉장히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우리 블로거들이나 리뷰어들 보면 이렇게 전자제품들 이렇게 많이 이제 제품 뭐 스펙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막 이렇게 온라인에 바이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조명술을 좀 익히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난 진짜 리뷰어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왜 이럴까? 고민하시는 리뷰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포토샵에서 막 만듭니다. 예? 반사가 안 일어나고 반사 막 열심히 칠하고 만들고 막 이래요. 근데 포토샵은 꼭 필요할 때만 쓰면 좋죠. 그 전에 사진 찍는 과정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색깔하고 틀린 게 뭐죠? 이거하고 틀린 게 뭡니까? 반사판 하나 추가된 것 뿐이에요. 왜? 반사판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경동이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밝게 만들려고 반사판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두워지니까. 요 면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요 사진입니다. 거기다가 반사판 하나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이렇게 반영되는 건 이건 뭐로 한 거예요? 종이가요. 이렇게 번들번들한 종이가 또 있더라고요. 아까 그 노란 종이 살 때 같이 샀습니다. 네, 전부 1,000원 미만이었어요. 이렇게 은박 같은 느낌 연하게 있어서 이렇게 뭐를 올려놓으면 펄 느낌이 나가지고 비치더라고요. 그런 것들 소재를 선택을 해서 종이 사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네. 좀 더 도전했습니다. 좀 더 도전했어요. 이제 반사판 하나, 2개 썼어요. 그리고 윈도우 하나. 이건 태양광이든 일반 조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부러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이런 조명 하나 켜놓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데 상황은 똑같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찍은 게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봐줘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테두리들이 있죠. 요런 것들, 요런 장식이나 테두리. 요것이 깔끔하게 빛을 들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걸 갖고 요 윈도우를 갖고 여기가 빛이 나 깔끔하게 빛이 나 봤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라인이 있죠. 요 라인. 그것 때문에 요 반사판을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 앞면에도 이렇게 좀 빛이 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렌즈 앞쪽에도 지금 반사판을 하나 댔어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진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뒷배경 살짝 어둡죠, 지금. 이 포토샵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요 그림자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이 닿지 않는 부분에 요 프레임 때문에 생긴 그림자까지도 이용을 한 거예요. 그게 살짝 화면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각도를 잡고 진행을 한 겁니다.